필수하기 문제부터 잠깐 보고 갑시다. 책의 페이지는 177쪽. 여기하고 이제 2차 넘어갑시다. 실수 A, B, C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지금 보니까 A가 B보다 크고 B보다 크고 B 똑같네. A가 BC보다 큰 거는 맞죠? 그 다음에 A가 크면 이거 수업 때 했던가? 하진 않았겠다. 이건 날려버리면은 A가 B보다 크다랑 같은 말이니까 성립한다. 이쪽에서 가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 식을 정리해서 그거랑 비교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지? 자, A가 크면 제곱의 관계는 이쪽이 크다. 근데 이거는 둘의 부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여기 0보다 크다가 붙으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야. 발례를 들으면 발례라는 것은 이게 틀렸다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봐. 분명 2는 마이너스 4보다 크죠? 2를 제곱했어. 2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제곱했어. 누가 커? 이쪽이 크잖아.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걸 보이는 하나의 예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B보다 크고 C가 크면 양변에 CC 곱했네. 그지? CC. 뭐 양변에 C 곱해가지고 양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 넘어갈 때는 양변을 C로 나눈 거 아니야? C로? 나누기 C? C 나누면서 부동 안 바꿨잖아. C의 부호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안 바꿔? 모르는 거지 아직. 또 맞는 것은 이제 기억 니은 리은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구나. 틀린 거니까 디귿 니은이고. 그 다음에 19번은 항상 성립하는 거. B가 항상 크다고 그랬다. B가 크다는 전제하에 날리면 똑같네. 성립하고. 마상 날리면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이거 잘못 말했다. B가 큰 거지. B가 큰 거지. 그럼 이건 A가 B보다 크다니까 틀린 거지. 여기도 A가 B보다 크다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날려버리고 10 곱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올 수 있죠. 틀렸죠. 그러면 여기도 A와 B 부호가 같다라는 보장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이게 답일 텐데 확인하자. 맞지 열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봐. A 되고 B 되는데 부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보이는 건 똑같아. 성립하죠? 이게 답이야. 알겠죠? 보기를 정리를 해서 주어진 정보와 대조하는 것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A, B 0 순서로 크다니까 A와 B는 모두 음수란 얘기다. C, D 0 순서니까 C와 D는 모두 양수. 그런 상태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러면 A와 B가 모두 음수면은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1로 나가고 마이너스 1로 나간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취해볼까?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다시 A가 되고 B가 되는데 이게 되겠죠? 기억은 정확히 얘랑 같은 말이야. 그지? 이게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냐고 물었잖아. 여기 있는데 똑같은 게? 그 성립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니은 C와 D인데 역수가 됐구나. C와 D의 부가 같지? 부 같으면 역수 취해서 C분의 1 역수 취해 D분의 1. 그때 부동 관계 반대로 돌아간다를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틀렸죠? 직접 보이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을 C 곱하기 B로 나눕니다. CD분의 C, 그 다음에 CD분의 D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 다음에 C와 D는 모두 음수기 때문에 CD 곱은 양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CC 날라가서 좌변은 D분의 1, 우변은 D대 날라가서 C분의 1. 이거지. 이게 성립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C분의 1이 원래 작은데 크다가 돼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A, D, B, D. 요거는 더 센 걸 한 거니까 D보다 C가 크죠. 이쪽에 쓸게 이렇게. D보다 C가 크다 쓸게. 방향을 맞춰. 요거만 볼게요. 그러면 작은 수끼리 더해서 A 더하기 D가 큰 수끼리 더해서 B 더하기 C보다는 작다 확인되니까 그거 노린 걸 텐데
a 더하기 b가 작잖아. 이게 더 큰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세제곱의 합의 관계 지금 a와 c 가지고 야, 근데 a는 음수잖아. 음수 세제곱은 음수일 거야 적어도. c가 양수인데 양수 세제곱은 적어도 양수일 텐데 당연히 그렇지 않나? 이건 뭐냐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기억과 비율이 맞는 거야. 물론 간단하게 그냥 머리 굴리기 싫은 사람은 여기다가 적당히 0보다 작으니까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 이 정도. 뭐 더 크니까 이게 뭐 1을 얘가 이렇게 좀 두고 a 대신에 마상, b 대신에 마이너스 2, c 대신에 a 대신을 다 보기에 집어넣고 하더라도 거의 맞긴 하죠. 거의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x, y 범위를 주고 나서 식 x, y 곱의 범위를 유도하시오니까 먼저 우리는 x 곱하기 y까지만 할게.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나? x 곱하기 y의 최소 최대를 구하는 것은 x, y의 양 끝값, x의 범위 끝에 있는 최소 최대를 각각 다 곱해봐야 돼. 이를테면 마이너스 3하고 얘를 곱해봐.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해봐. 마이너스 18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4 이렇게 곱해봐. 12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여기로 와야 돼. 12 제일 작은 값이 여기로 와야 돼.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줘. 마이너스 x, y는 이제 18 되고 마이너스 11가 되는데 돌아가죠. 그죠? 다시 돌려 써서 얘가 일로 와서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y가 18 이하다 라고 써주면 제일 보기가 좋겠지?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비림이 있으면 빨라져 수업이. 바로 그냥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저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확인해 보시오라는 말이네. 어쨌든 x가 2 이상이면 0보다 크다, 그지? 자, 양수 쪽에 있는 겁니다. 부호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분수식인데 분모 분자에 둘 다 x가 들어갔습니다. 그지? 그리고 분모는 항이 1개, 분자는 항이 2개. 이럴 때는 이렇게 쪼개보는 게 현명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1이잖아. 1 플러스 x분의 1의 범위 찾는 거니까 결국 x분의 1의 범위를 찾고 1을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 양수니까 역수 취해보자. 자, 2분의 1, x분의 1, a분의 1, 그리고 부등호 돌아간다. 그리고 1을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치?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대신에 이제 가운데 있는 x분의 1 더하기 요거를 가운데 쓰시고 얘를 쓸 건데 이쪽에 쓸게. 부등 방향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래. 요 값이 얘 이상이니까 얘를 여기다 쓰겠다고. a분의 1 더하기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2분의 3을 쓰겠죠. 끝났죠. 그래서 최소 최대는 이제 이게 최소 보통 20에 얘가 최대입니다. 그 둘을 곱한 게 2니까 곱해보자. 자, 그럼 2분의 3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이것이 2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3분의 3가? 3분의 3? 그럼 a분의 1까지는 2를 빼면 3분의 1 나오고 a가 3 나오겠네요. 이 둘을 풀면 되고, 그치? 책도 그렇게 한 것 같아. 여기서 하트로 쪼개서 x분의 요거 범위만 찾자. 즉 역수만 딱 취할 건데 양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부등호반에 돌아갔다. 자, 23번 x, y의 범위를 각각 이렇게 주고 2x-y의 범위를 유도하시오네. 근데 저거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 이 최대 최소라는 게 왜 붙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어야 정상이야. 바람직해. 일단 우리가 x, y 범위를 이렇게 주면 2x-y의 범위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지? 자, 2x의 범위를 찾겠습니다. 잠깐만. 그냥 쓸게. 2x는 여기다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보고 풀 겁니다.
자, EX 마이너스 Y의 범위. 일선을 뺐기 때문에 이 뺀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나오려면 EX는 가장 커야 되고 Y는 제일 작아져야 돼. 그래야만 최대값 나오죠. 제일 큰 거 빼기 제일 작은 거겠지. 그럼 EX 중에서 제일 큰 것은 4입니다. Y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2입니다. 이렇게 뺀 거야. 4 마이너스 2. 그다음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3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이고 2 이한 거야. 뭐가? EX 마이너스 Y가. 그래서 뭐 굳이 답을 쓸 때는 왠지 여기 알파에 오는 게 얘 같고 얘가 마이너스 5 같고 이 베타가 2 같아서 이 두 개를 뭐 더하라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하고 썼겠죠. 틀리진 않았어. 틀리진 않았는데 왜 저기 최대치수란 말이 붙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x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알파보다 x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두고 나서 알파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온 거야. 한번 찾아봐. x는 3 이상을 만족하는 상황이야. 3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가 알파 이상을 만족하는데 알파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될까? 그 얘기야.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수직선상에 3 여기쯤에 있어. 3 이상이니까 3 오른쪽 이 어딘가에 x가 있다는 소리죠. 어딘가 x가 뭐 다 x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x가 있다. x가 그러니까 3의 왼쪽에 있진 않아. 그러면 3 아니면 3 오른쪽에 x가 있다. 여기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알파라는 값은 어디쯤에 찍혀야 될까? 를 생각해 보라 소리입니다. 해석이 혹시 알겠어? 약간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 나 국어 점수,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가 있는데 과학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얘가 뭐 70점이고 수학은 60점이고 영어는 50점이고 과학은 80점이야. 이게 네 과목밖에 시험 안 봤어. 야, 나의 모든 과목 점수는 알파 점 이상이야 라고 말한 거야. 너 친구가 시험 보고 나서. 그럼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알파는 딱 일정 값일까? 아니면 알파는 부등부가 들어간 어떤 범위 값일까를 생각해봐. 모든 과목 점수가 알파점 이상이 되려면 수치선상에서 저희가 굳이 그리면 여기 50점도 지금 하나 나왔고 60점도 나왔고 70점도 나왔고 80점도 나왔어. 요 4개 점수가 다 몇 이상에 들어간대. 그럼 이 알파는 얼마인 거야? 50. 어? 50? 꼭 50이어야 되냐를 나는 묻는 거야. 알파가 꼭 50이어야 돼? 정확히? 아니요.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55면 어때? 52. 이게 55는 안 되잖아. 얘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5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써주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알파는 50 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 이상이라는 말이 점수가 알파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점수는 이렇게 어디 알파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점수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모든 점수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알파가 50의 왼쪽에 있어야 돼. 두고 포함. 그 얘기야. 다시 물어볼게.
3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알파 이상이라고 하고 싶어. 그럼 알파가 꼭 3이어야 되겠냐고 지금. 알파는 3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왼쪽이면 괜찮은 거야. 여기가 알파가 있어, 알파. 여기 요 범위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이 알파 이상이라는 범위에 들어있죠. 그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꼭 3일 필요까지는 없고 알파는 3 이하를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알파의 최 무슨 값이 3이야? 여기만 보게 되면 알파가 3 이하니까 알파 중에 제일 큰 게 3이잖아.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이 3이다.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인데 보자. 이 5x-y라는 값의 실제 범위는 이렇게 들어와. 이 안에 들어가. 실제 범위는. 근데 그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들어간다를 만져보고 싶대. 여기서 그러니까 2x 빼기 y라는 그 식의 범위가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마음속으로 여기를 약간 z 정도로 잠깐 생각해. z. 알겠죠? z. 그냥 z입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부터 z라는 값이 이 이하를 만족할 때 요거 1대 그 z가 알파 이상 z가 베타 이하를 만족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수치선상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2가 있어. 실제 z는 여기 있단 말이야. z가 여기가 z야. 실제 z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z들이 이 범위를 만족하고 싶거든. 근데 이것은 이제 범위로 치면은 그냥 알파부터 베타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범위와 두 번째 범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z들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z가 이렇게 있어야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는 범위로 나와야 돼. 둘러싸는 범위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래야 돼. 그래 여기 있는 모든 z들이 요 안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5 이하고 베타는 2 이상.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의 최 대값이 마이너스 5고 베타의 최 소값은 2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답은 더해서 마이너스 5인데 저기서 왜 최대가 붙고 왜 최소가 붙는지까지를 이해하는 게 굳이 출제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니까 배워보는 것이고 그 다음 1차 부동식은 수업 시간에 좀 했잖아요. 180쪽까지 다 했지 우리 이제 절대값 얘기는 오늘 숙제는 아니라고 그랬고 연립 1차는 해오라고 했잖아. 이제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동식부터 다시 갈 거야. 181쪽. 야, 서희는 글씨 잘 알아볼 수 있겠어? 네. 엄청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 형광등 하나 껐으면 좋겠다 소리 해봐 혹시. 좀 휘어가지고. 너무 졸리고. 잘 보여?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 A 알파인가? 너무 작다 그치? 지수 나온 거 해야 되는데 막 3의 세제곱 이런 거. 그래 잘 보이니까 그렇겠지. 자 보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동식은 일단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야 풀린다를 가정을 합니다. 일단 그러다가 중요한 몇 가지 기본 형태의 절대값 포함된 부동식 몇 개들은 이제 좀 형태를 외워서 익혀서 범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절대값 A가 뭐야? 이것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수의 어떤 값이긴 한데 부호를 양수로 만들라는 말인 거지. 혹시 이게 음수면은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라 라는 말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3이 있어.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어. 그냥 3 쓰면 되겠죠.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원래 마이너스 3 있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양수가 되잖아. 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은 절대값 안의 식이 a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의 식이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양수를 만들어서 나오라는 소리지. 유나, 요거 부호, 지금 이거 부호 뭐야? 이거 부호 마이너스 a의 부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뭐야 지금? 어? 이 a의 부호 뭐야? a의 부호.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 이 양수란 소리야.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a, 마이너스 a니까 이거 자체는 양수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양수를 만들어서 나가는 소리야. 다 양수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a. 예를 하나 들어서 절대값 x 마사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x가 3 이상일 때죠. 그렇죠. 그때는 그대로 나간다. x마 3. 그리고 x가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제 요게 이제 음수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괄호 x마 3으로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 a가 0보다 크냐 작냐. 이 0, 0 기준점. 여기 a.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값이야. a는 0. 여기도 이 값이 0이 되는 x가 얼마야? a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답니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부동식 등등을 이해하려면 요거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 자, 수직선상에서 a란 자, 이렇게 수직선 위의 두 점 a는 x1, b는 x2로 합시다. 에 대해서 선분 A, B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식. 자, 먼저 저 A1과 A2 중 아니 X1과 X2 중에서 누가 큰지 모르죠, 그지? 그래서 편의상 첫 번째는 X1이 X1보다 X2가 클 때라고 할게. 보일 때. 그 그림은 이제 x1이 왼쪽에 오겠죠. 작은 거니까 a는 a고 x1 여기 점 b고 x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분의 길이니까 이 길이 좌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이를 구해? 항상 선분의 길이는 수직선상의 선분의 길이는 오른쪽 점의 좌표에서 왼쪽 점 좌표하는 거야. 오른쪽 점 좌표라는 게 좌표 값 중에 큰 거야. 이게 x2-x1이야. 그치? 만약에 두 번째 x1이 x2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때는 오른쪽이 지금 a겠죠. 여기가 x1, 왼쪽이 b겠죠. x2. 그치? 그때는 이제 선분 AB의 길이가 x1 빼기 x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어떨 때는 x2 빼기 x1, 어떨 때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2 빼기 x1 이렇게 나오죠. 이게 x1 빼기 x2라는 소리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오냐면 x2가 클 때, x1보다 x2가 클 때, 이쪽은 x1이 더 클 때 이렇게 구분된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분의 길이는 다 양수란 말이죠. 여기서는 양수. 그치? 그리고 x2 빼기 x1, x2 빼기 x1, x1 빼기 x2. 그래서 얘는 사실은 한 번에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이랑 똑같은 말이야. 한 번에. 그냥
좌표값 두 개 중에서 큰 값 빼기 작은 거랑 큰 좌표 빼기 작은 좌표라는 소리야. 절대값.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절대값 3-에 3-1을 수직선상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말이야. 좌표가 1인 곳이 있고 좌표가 3인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절대값 3-1인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지금 요거 좀 기억해놔. 선분 A, B의 길이는 이거야. 자, 그럼 질문. 수직선상에서 A라는 점 좌표가 1이야. 1. 잠깐만. 원점을 5라고 쓸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 떨어진 점 P의 좌표를 찾아봐. P의 좌표를 내가 X라고 할게. 이거 X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 말은 여기 원점 있고 좌표 0이고 여기 4 떨어진 곳이면 오른쪽 4도 있고 왼쪽 4도 있잖아. 사실은 당연히 4랑 마이너스 4인데 P라는 점 좌표가 X인데 원점에서 P까지의 그 거리를 4로 갔다 이거 아니야. 원점과 P가 4만큼 떨어졌다. 이 식의 이 말을 정리한 것은 원점부터 5에서 P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4 이 말이거든. 그치? 그러면 X에서 0을 빼고 절대값이잖아. 이게 4라는 소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 X를 이해할 때 절대값 X는 절대값 X 빼기 0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 좌표가 X가 되는 점 P, X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이었었다 소리야. 그게 4가 나오는 그 X가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4랑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입니다. 의미상으로. 자, 이번에는 원점에서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 이하인 점 P에 대해서 보자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 이하인 점 P면은 원점이 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있고 4가 있어가지고 딱 여기 있는 점들 아니겠냐? 여기 점들, 이런 점들. 그게 다 4보다 길이가 작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P의 좌표를 X가 왔을 때 X의 값은 어떤 범위에 들어가야 돼? 여기는 P인데 좌표 X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OP가 4 이하니까 이 X는 여기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지. 그렇게 이제 수직선을 생각하면서 제 식을 읽어주면 더 쉬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그러한 X 어디 있다. 이 말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X까지 원점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3 이하라는 소리야. 그럴 수 있는 X가 어디쯤에 있냐? 그러니까 얘가 원점, 얘가 3,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원점에서 X까지 거리, 좌표가 X인 점까지 거리야. 그게 3 이하. 그럼 딱 3 나온 곳이 이 두 점 아니야? 3 이하면 요 안쪽이잖아. 안쪽.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겠구나. 그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이해돼? 그렇게 읽어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외워야지. 자, 절대값 하나 빠졌는데 그 위에 하나 씁시다. 절대값 X가 A다. 여기서 A는 양수야를 만족하는 X는 뭐야?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A가 나올 수 있는 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랑 A죠. 이게 뭐 4라고 치면 X는 뿔만 4 나오잖아. 이 두 점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부동식 해를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원점, 수직선,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할 때 정확히 이 마이너스 A랑 A 이 두 곳은 절대값 X는 A의 그냥 의식입니다. 뿔마 A
그리고 마이너스 a를 포함하지 않고 a도 포함하지 않고 요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x들은 여기는 이제 절대값 x가 a보다 어떠하다고 해야 절대값이 더 작다야 사이 범위는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거에 바깥쪽을 이거 미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과 미포하면서 바깥쪽 가는 이 두 군데 여기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해줘. 자 이제 시킨다. 자 먼저 절대값 x가 2다. 서희 해 풀어. 절대가 x가 2. 어. 절대가 x가 2면은 x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 2네. 그냥 이거야 그냥 절대값 있는데 이게 2 남았대. 여기 뭐 들어있겠냐 이게? 끝이야? 그냥 2가 아니라 절대값 달아서 2가 나올 수 있는 수가 뭐냐고. 마이너스 2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절대값 x가 a다 그러면 이 x가 뭐냐고 그랬으면 그 x는 요 a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고. 뿔마 a. 이거 2 있으니까 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따로 쓸게.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의 해는 어떻게 쓰면 될까? 유정이. 어? 다 준비해라. 이름 부르면 그때 생각하지 말고. 유정이 다시. x는 마이너스 2보다 끝이야? 크다. 중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안 들려 여기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와 이 사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 몇보다 작다가 되면 사이값이야. 이 절대값 입장에서 상수 양수보다 절대값이 작다가 되면 요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둘의 사이값이죠. 사이범위. 2차 분식에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날까? 그때도 뭐 x-1에 x-4가 작다 0 할 때 방정식의 두 근 찾아가지고 1과 4 쓰시고 사이 범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챕터에서 할 얘기라고. 이게 일관성 있다고 했잖아. 이게 사이 방정식의 두 근이 뿔마인데 그거 사이 범위.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4인데 두 근의 사이 범위. 당연히 작은 근이 왼쪽 큰 근이 오른쪽, 작은 근이 왼쪽 큰 근이 오른쪽.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가 되면 두 근의 방정식의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의 바깥쪽 범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얘가 2라고. 여기는 x의 범위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가 작다. 여기는 x는 2보다 크다. 이거 또 끝나면 되겠다 소리야 이건. 그치? 그래서 이제 쓸 때는 x가 방정식의 두 근인 마이너스 2랑 2 중에서 작은 근보다, 여기가 작은 근이야. 작은 근보다 작거나,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는 x들은 큰 근인 2보다는 더 크잖아. 오른쪽. 그래서 큰 근보다 크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x 먼저 써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여기 이제 수직선의 어떤 모양을 보려고,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마이너스 2고 이쪽에 x가 있다. 2고 이쪽에 x가 있다. 이렇게 썼지만 보통 다 봤을 때는 부등호 기준으로 왼쪽에다 x 쓰는 게 관례거든. 왼쪽에 x 이렇게 주어 느낌으로. 그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와 3 사이 들어간다. 이것도 이쪽 하나 풀고 이쪽 하나 풀고 연립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쪽을 먼저 풀었다고 치자. 수직선을 그냥 그려볼게. 여기 0, 얘가 2, 마이너스 2, 얘가 2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여기를 내 1번을 풀어볼게. 1번을 풀었을 때
절대값이 2보다 크잖아. 그 마이너스와 2 기준으로 어디 있어? 안쪽, 바깥쪽. 이거 풀면 사이값이야, 바깥쪽이야? 응? 혜성아, 그 자리에 의무를 다 해야 돼. 요 자리에 앉는 애들이 대답을 잘해줘야 그 반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자, 이거 풀었더니 방정식의 두 근 플러스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바깥쪽이야, 사이값이야? 응? 항상 내가 기준이 절대값이야, 절대값. 이게 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절대값 x 기준으로 절대값 x가 2보다 어떻다, 얘가 어떻다? 절대값 x가 2보다 어떻다? 혜성아, 여기서는 절대값 x가 2보다 어떻다? 그거라고. 이건 절대값이 크다로 돼 있다고, 작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절대값 x가 이렇게 쓴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 똑같다니까. 얘는 여기 있잖아. 여기서도 사이값 하면 안 되지. 절대값이 크다지. 그러면 두 근의 바깥쪽 범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리고 이쪽 두 번째 거 여기 2번.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방정식의 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사이값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있고 이쪽에 3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법이죠. 근데 연립아니에요. 이쪽도 만족, 이쪽도 만족. 연립이니까 동시만족 여기지. 답에다가 이 쓰겠죠. x 쓰고 마삼보다 크다, 마이너스 작다. x 쓰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두 개 또. 말로 하면 더 의미상으로 가면 더 쉬워. 절대값 x가 항상 원점에서부터 좌표가 x인 점까지의 거리야, 거리. 원점 고정돼 있거든. 수직선상에서 여기 원점이 있어. 좌표 0인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 떨어진 점과 3 떨어진 점 다 찍어봤어. 여기 2 떨어진 점, 3 떨어진 점 여기 있어요. 3 떨어진 점. 근데 뭐래?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점들이 어디냐고. 여기서부터 거리 재가지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점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 아니야. 여기 써야지 점이. 그래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죠. 여기.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익혀두면 돼. 원점의 오른쪽에서는 그냥 절대값 떼버리고 2와 3 사이야. 알았어? 이거를 대칭을 해. 2가 마이너스가 되고 3이 마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이 1로 가서 마삼보다 크면서 이렇게 가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큼은 범위를 나누지 않고 그냥 공식화 시켜서 풀 거라고. 소리야. 범위 안 나눈다고. 알았어? 근데 저거 외로 이제 우변에 상수가 아니고 x가 좀 들어갔어.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범위 나눠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절대값 하나 있는데 우변에 x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범위를 직접 나눕니다. 자, 먼저 이거 0 이상일 때를 먼저 봅시다. 그럼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이네. 그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그러면 그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풀려서 x 플러스로 나오고 그 외를 그냥 쓰겠죠. 넘어가서 x가 되고 작가를 갖다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항상 범위를 나눴잖아. 내가 가정을 했고 거기서 이런 답이 나왔잖아. 이 두 개 연립해줘야 돼. 동시만족. 수직선상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 있다고 치고 시작한 겁니다. 이 첫 번째.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4 이하 나왔잖아. 잠깐. 마이너스 이상인데 마이너스 4 이하다? 어때? 나올 수 없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거랑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겠냐? 동시에 성립할 수 없잖아. 해가 안 나와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볼 때는 뭐가 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이거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것만 답이야. 두 번째, 이번에 부도 바꿔서 x가 작다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때 얘가 이제 음수라는 말이야. 부도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 외는 그대로 씁니다. 넘어가서 이쪽에서 3x가 되겠죠. 3x 넘어가서 마이너스이고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역시 가정을 했고 나온 답이야.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나? 방향이 지금 작다잖아. 이 중에 하나가 답이죠. 하나가 하나를 포함할 거니까. 어떤 게 답이야? 마이너스 1이 왼쪽, 그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왼쪽.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얘가 답이지. 이게 답이야. 여기 있죠. 범위를 알아볼 때 범위 안에서는 연립이고 여기서 나온 해랑 여기서 나온 해는 또는 하는 거야. 방정식 때도 했고 여러 번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나 붙었거든. 이거는 좀 어려울 건데 잠깐만 이 뒤에 거를 먼저 잠깐만 볼게. 음, 34번 자음부등식으로 풀어라. 자, 절대값 한 덩어리와 양수 하나죠. 공식이야, 공식. 이 안에 내가 세모 쳐볼게. 세모. 절대값 세모가 7보다 작다. 그러면 세모라는 놈은 세모는 이렇게 돼 있겠죠. 7과 마칠 사이. 그러니까 2x 플러스 3 가운데 두시고 그 놈이 이 방정식의 두 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의 사이범위다.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가운데만 x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3을 뺄게. 3 다 빼주면은 얘가 마십이고 2x고 이쪽이 4가 되고 부도 안 바뀌고 다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x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야. 여기도 절대값과 양수 하나지. 방정식의 두 분은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지? 아까 뭐라고 외웠냐면 이 안에 있는 이 x가 아까 x였죠? 그것이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야. 따라서 x-2가 그랬단 소리야. 작거나 같다 작은 근 마이너스 5 또는 x-2가 크거나 같다 큰 근 5. 그래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크거나 같다 7이라고 쓰면 되겠다. 진짜 이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함이 아니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식으로 보지 않고 도형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도형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거는 x라는 좌표를 갖는 점에서부터 좌표 2인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맞지? 그건 우리가 x 빼기 절대값 쓰는 거야. 그러니까 2가 딱 찍혀있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럼 2라는 점에서 어떤 x까지 이 거리를 쟀는데 그 거리가 5 이상이고 싶은 거야. 그럼 정확히 5 떨어진 곳이 얼마 있지? 여기가 7이겠죠. 2에서 5가 7. 2에서 거꾸로 5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죠. 그치? 근데 그 거리가 5 이상이고 싶으니까 7을 넘어가는 거거나 마이너스 3의 왼쪽이지. 그래야만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재면 거리가 5를 넘어가죠. 그럴 수 있는 점을 찍어보면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 이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식으로만 보지 않고 저렇게 기하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생각이야.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공식화 시키면 절대값이 양수와 양 사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그놈의 범위입니다. 가운데 있는 x마3이 일단 1과 3 사이 들어가거나 또는 x마3이 사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대칭을 해서 요 1이 원점 대칭해서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대칭해서 마이너스 3이야. 알겠죠? 그렇게 풀어주면 끝나. 그래서 3을 다 더해서 0x2보다 또는 여기는 3을 다 더해서 4x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답이야. 지금 여기 3, 3, 4, 3, 4, 5는 공식으로 의존한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333, 335를 푸는데 333에 괄호 2번만 제하고 푸면 됩니다. 절대값 2개 포함된 것만 지금 내가 아는 거야. 맞지? 이거 아니야? 너무 역학하긴 아직도 있어. 근데 비교해서 받아주기가 싫은데. 자, 뒤에 또 보자. 여기 절대값 하나와 상수만 붙은 건 할만해? 네. 여기 33에 1번 잘했어? 절대값 2개짜리만 보자.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왼쪽의 절대값은 x가 0인 x가 0 기준으로 범위가 그 부호가 바뀝니다. 0. 그리고 요쪽은 x가 2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는 기준점이 절대값 x 입장에서는 0이고 절대 x 반스는 2란 말이야. 그러니까 0의 왼쪽이냐 0의 오른쪽이냐 또 얘는 2의 왼쪽이냐 2의 오른쪽이냐 이렇게 필요하니까 0의 왼쪽과 0과 2 사이와 2의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 알겠죠? 그래서 두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 그게 바로 여기서는 0과 2입니다. 0과 2를 기준으로 제 수직선을 그리시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이게 세 번째입니다. 등호역까지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작다. 두 번째는 0과 2 사이인데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 방금 내가 이쪽에서 0의 왼쪽 여기 등호를 안 넣었잖아 지금.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 0의 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끝에 2의 등호 안 넣었잖아. 그럼 세 번째 구간에서는 2의 등호 넣어야 돼.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뭐 보기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x. 그래서 범위를 넣을 때 항상 이 왼쪽에다가 등호를 넣고 오른쪽은 안 넣고 이게 관례입니다. 쭉 이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x가 음수라면 그러면 얘가 음수. x-2도 음수. 부호를 바꿔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외는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x 넘어갔을 때 이쪽에서 3x가 있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3일 것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아야 돼. 동시만족. 이 수직선을 생각하면 이용하면 더 쉬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은 마이너스 이쪽 있잖아.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0의 왼쪽이면서 마이너스 1보 오른쪽이니까 딱 여기지 얘가. 그래서 굳이 쓰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x 작다 0. 이게 바로 첫 번째 구간에서의 해입니다. 그 다음 이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0과 2 사이.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아직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냥 나오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오고 우변은 그대로 쓰시고 x 사라지고 여기만 남았잖아.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3보다 큰 x겠지. 역시 이 0과 2 사이라는 범위와 마3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를 연립해야 돼. 자, 마3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 자, 0과 2 사이랑 여기 있는 거랑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연립하면 뭐 넣어? 당연히 이거 그대로 나오겠지? 따라서 이게 그대로 답이 나와야 돼. 여기 이제 니은이야. 얘가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이면은 이거 둘 다 플러스가 돼. 그래서 그대로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5 그대로 쓰시고 그러면 x 남고 넘어가서 7보 작다.
자, 2 이상이니까 이거 세 번째 구간이야. 그런데 7보다 작아야 돼. 7 쪽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답이죠. 그래서 2 이상이면서 7보다 작다. 이게 범위입니다. 이게 디귿이야. 아무리 이제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또는 해. 또는 기역 또는 니은 또는 그죠? 여기서 찾은 답과 여기서 찾은 답과 여기서 찾은 답이 다 이 식의 답이니까 또는 연결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갔다가 0에 등 없는데 0을 포함해서 2까지 갔죠? 여기 0, 0, 등 5 이어진 거 이거. 그럼 이어졌고 이 등 없는데 이 포함해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쪽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x가 작다. 이렇게 답이야. 여기다 체크했어도 0에서 2 사이가 그냥 여기 다 된다 이거 아니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대. 왜 7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7까지가 다 답이란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33의 2번을 풀어내야 돼. 자, 도전해봐. 절대값 2개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을 매끄럽게 겁 안 먹고 자신감 갖고 풀어내는 사람 전국의 고1 중에 50% 안쪽이야. 수학이 어려울수록 절대값 기호가 많이 붙어. 함수, 방정식, 그래프 등등. 그 첫 단추야 지금. 자, 절대값 2개고 각각의 절대값 안의식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2 포인트 2개 찍고 범위 3개 나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게 안의식이 다 음소인 거는 확인했을 거야. 부호를 다 바꾸고 너가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나왔고, 자, 그러면 항상 가정을 했으니까 가정과 결론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이걸 이용해. 마이너스 2 이상인데 마이너스 2는 이 왼쪽에 있거든. 그치?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답이 일단 굳이 쓰면은 마이너스 2 이상 x가 작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기억.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뭐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돼서 이제 풀릴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x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쪽 좌변의 값이 상수 3이 된 거야. 그죠? 이것도 뭐 앞에 0x가 사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x 빼기 x가 굳이 말하면 0x야. 즉 x에 뭘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3이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거든. 이 식은 x의 값과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 영은이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 해. 그지. 무수히 많다죠. 무수히 많다. 다 돼. 그러니까 싹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어떤 범위잖아. 동시 만족하는 건 뭐야? 특정한 범위와 싹다를 동시 만족하는 특정 범위지. 여기 답이야. 여기서 같으면 그냥 다 칠하면 돼. 니은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이렇게 한번 칠하고 싹 다 이쪽 다 칠할까 이렇게 두 번 칠해진 거 당연히 여기지. 마지막 구간에서는 이제 x가 2 이상이면은 둘 다 플러스가 돼서 식정리해서 나가면 x가 3 이상 이하까지 정리가 돼. 자, 2 이상이면서 3 이하다. 3 이하는 이쪽인데, 그치? 3 이렇게 여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3 이하다. 이게 이제 디귿이겠죠? 디귿 기억. 자, 그럼 결과적으로 세 개를 다 또는 한 건데 마이너스 1에 등호 없는데 등호 들어갔죠? 이어진 거야 이거. 그 다음에 2에 이어졌죠. 따라서 이쪽 끝에 마이너스 이상과 3 이하만 가지고 쓰겠죠. 이게 답이죠. 혹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 되고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저 정도면 이제 기본을 푸는 거야. 기본. 교과서에 나오는 예질 정도는 이제 특별히 문제 없이 푼다는 얘기고. 자, 숙제가 185쪽까지 왔을 건데 맞니? 네. 185쪽 했다. 연립부등식 앞에서 보긴 해야겠네.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연립이라는 것이 동시만족하는 범위 찾는 거다만 기억하면 돼. 위에 거 빌면은 x는 작다 1이고 아래 거는 x가 작다 3이죠. 동시만족. 자, 방향이 똑같잖아. x일 때 작다 상상해봐. 여기 수서 있으면 여가 1 있고 얘가 3 있거든. 1의 왼쪽과 3의 왼쪽이잖아. 동시만족하는 건 이쪽이야. 하나를 포함하게 돼. 분명히 방향이 똑같으면. 그래서 작은 수의 왼쪽이 더 안쪽에 들어있죠.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답이야. 그 다음 것도 넘어가서 x가 작거나 같다 1이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인데 나눌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죠.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1 이하겠네. 그치?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그리고 동시에 x가 크거나 같다 뭐 1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쓸 거야? 가끔 이거를 1 이상 x가 마삼 이렇게 해서 갖고 있다. 이거는 해 없는 거야. 마이너스 수직선을 생각해봐. 마이너스 3 이하이면서 1 이상인 거는 해 없어. 대충 써놓고 있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풀면 된다. 이쪽은 그지? 그 다음에 저기 40번 볼게. 40번, 42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해를 줄 테니까 A를 찾아봐 이 말이네. 각각의 부등식을 정리는 합니다. 여기 4x 이쪽 3x죠.
이항시키면 좌변에서 x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3a인데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자, 이게 위에 거 푼 거야. 편의상 뭐 기억 1번 할게 1번 아래 거는 넘어가면 5x가 돼 5x가 되는데 25 이하니까 5 갖고 나면 x는 작가 나왔다 5가 되겠죠. 이 각각을 빨리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이걸 연립한 결과가 얘가 됐대. 근데 너무 뻔하다 그지? 몇보다 크다고 작가 나왔다니까 이 5가 여기 있잖아. 요게 지금 몇보다 크다니까 그 몇이 1이지. 이거 1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끝나지? 뭐 어렵진 않았어. 한쪽에 등호가 있고 한쪽에 없어가지고 너무 명확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42번 연립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 x개수. 자 이제 자연수 개수, 정수 개수 이쪽 파트를 중딩, 고딩들이 엄청 헷갈려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 몇 개 없는 것 같긴 한데 연습 문제는 좀 더 있을 것 같아. 자 보자. 역시 각각 정리부터 한다. 이게 이쪽 넘어갔어. 5x 넘어가면 5x고 넘어가면 5니까 x는 1보다 크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넘어가면 이쪽 x 넘어가면은 a-6 그러니까 x가 a-4 작다. x가 작다 a-5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3개가 아니고 자연수 x인 해가 3개라는 소리입니다. 개수가 3이 해가 아니고 개수가 3개인 거야. 3개. 그치? 이럴 때는 항상 이런 문제는 어려울수록 자연수 혹은 정수의 개수를 주게 되면 그 x의 값을 빨리 찾아봅니다. 뭐는 들어가고 또 뭐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까지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1보다 크다는 확정된 거고 몇보다 작다는 확정 안 돼. 비확정이야. 자, A가 뭐냐 그러면 A가 실수다. 그지? 얼마인지 모르겠고 항상 아는 것부터 그려. 이게 오른쪽에서 일단 겹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정수의 문제는 칸을 좀 나누면서 할게. 좀 길게 하고 이쪽부터 1, 2, 3, 4, 5 여기까지 할게. 자, 1보다 크다? 이렇게 합니다. 요게 지금 1번이야. 기억이란 기억 1. 여기가 기억입니다. 1보다 크다? 자, 기억 안에 x는 1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기억 안에 안 들어있죠. 니은은 이게 a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 왼쪽으로? 여기가 a-이고 맞죠? 그럼 그거랑 기억을 연립해가지고 그 안에 자연수 3개가 딱 들어있다면 자연수가 3개만 딱 들어있다면 그 3개가 뭘 것 같아? 혜성이? 책 보지 마. 컨닝하지 말고. 이 수업을 몰입해서 좀 따라온 사람은 내가 물어보면 바로 답이 동시에 나오는데 몰입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든 사람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뭔 얘기였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응?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 많이 나와 이런 문제. 아니 1보다 크다며 또 몇보다 작다며 이렇게 된다며. 그럼 이게 겹치는 부분 아니야? 이 안에 정수가 3개 못 들어가죠. 그럼 얘가 좀 더 오른쪽 가서 이렇게 가야 될까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정수가 정수는 어차피 자연수긴 한데 정수가 가장 먼저 어떤 자연수부터 그 안에 딱 들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자연수가 뭐야? 1은 원래 안 들어가 있고 2가 먼저 들어가겠지. 그 다음 3, 4까지 들어가지 않겠냐? 5는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그러니까 2 들어가야 되고 2 들어가야 되고 3 들어가야 되고 4 들어가야 되고 5 너 안 돼 이런 말이야. 2, 3, 4는 들어가고 5는 안 돼 라는 말까지 생각하라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부등식에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x가 작다 뭐 k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부등식이 표현되잖아요. k가. 앞으로 수업 시간 선생님은 요거를 깃발이라고 표현. 깃발. k에서 깃발을 올렸다고 표현할게. 깃발. 자, 그럼 여기도 이거를 그릴 때 a-6이라는 깃발을 딱 세우고 왼쪽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A-6이란 이 깃발의 위치가 이 수직선상에서 어디쯤에 와야 될까? 어? 뭐랑 뭐 사이? 4는 들어가고 5는 안 들어간다며. 분명히 오 좋아.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여기 등 없고 이제 이 자리가 A-6이죠. 그지? 그럼 방금 A-6이 4와 5 사이 되네. 그러니까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문제 50% 푼 거야. 50%. 나머지 50%는 뭐냐? 이 문제를 틀리고 실수입니다 라는 드립치는 친구들이 더워서 말을 하냐면 여기 등호를 넣을까 말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아주 짧게 가져가. 약간 주사위 잠깐 조금 생각하다가 왠지 이거 같아. 딱 쓱 찍고 넘어가. 근데 틀렸어. 그리고 맨날 실수래. 항상 내가 이거 수업할 때 하는 말이 이 문제를 처음 여기서부터 읽고 각각 정리해서 풀고 수식선을 그려서 그 안에 2, 3, 4는 들어가고 5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깃발 A-의 위치가 4, 5, 4에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만약에 2분을 내가 투자했어. 2분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 뒤에 여기 등은 넣을까 말까 그 두 가지 고민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2분을 써도 아까운 게 아니야 이거. 왜? 그거를 틀려서 틀리는 거야 문제는. 등호였기 때문에. 알았어? 나 이거 등호 틀리면 오늘 저녁 안 먹어. 약간 이런 각오로 확인하란 말이야. 갑시다. 자 그럼 여기다 등호를 넣겠다는 말은 뭐냐? 등호를 넣겠다는 말은 이게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 같다. 그러면 요 값 깃발을 정확히 여기 4에다 갖다 놔. 4. 깃발 여기 있는 4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4에 걸쳐 있는 거 이 상황. 이 상황을 생각해 보란 소리야.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안에 정수 4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빈 동그라미야. 범위 끝에 빈 동그라미야. 깃발은 4 있지만 범위 자체는 4보다 왼쪽 범위잖아. 그래서 4 안 들어가 있죠. 다시 확인해봐. 우리의 목적은 4가 들어가기를 바라죠. 그럼 이게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조금이라도 4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어줘야만 이 값의 왼쪽에 있는 요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에는 요 A-6이라는 깃발을 5에다 갖다 놔봐. 이렇게 잠깐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까지 올 거라고 겹치는 분이.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겹치긴 하는데 이 범위 안에 겹치는 범위 안에 5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게 깃발은 5였지만 5는 포함하지 않잖아 지금 끝점은. 그러니까 우리는 5가 안 들어있길 바라는 거고 여기까지 와도 별 문제 안 생기네. 여기는 등호를 넣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변의 A를 6을 다 더해서 10보다 크다 A가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답이야. 알겠지? 여기 등호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다. 여기까지 2분 걸렸는데 여기 이 고민을 10초 만에 뚝딱 하다가 틀려? 뻘짓한 거야 2분 동안. 아무 쓸데없는 거야. 나중에 등호 하나 틀려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안 돼. 왜? 나중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봐. 등호 하나 때문에 오답 걸려 그냥 바로. 보기 1, 2, 3번에서 오답이지. 등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자연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그대로 풀어주면 넘어가서 3x가 9보다 크다 되니까 3 이상의 x. 여기도 넘어가서 x가 작다 넘어가서 a 더하기 2보다 작다죠. 각각 풀면 됩니다. 얘가 기억, 얘가 니은, 연립. 그래서 자연수는 2개밖에 없대. 일단 기억이 3 이상이야. 3 이상. 3 오른쪽을 보겠다 그러잖아. 자연수 문제니까 좀 간격을 좀 넓게 잡아. 4, 5, 6, 7 간다. 해봅시다. 이게 기억. 자, 그러면 3 이상 쪽에서 등호 포함이다. 포함하면 요 안에서 자연수가 2개 나와야 돼. 여기는 몇 번 작답니다. 얘는. 그러면 그 2개, 이 x는 뭐야? 여기서는 등호 포함이다 보니까 3도 들어가지 않나?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뭐는 안 돼? 5는 안 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깃발이 A 플러스의 깃발이 3, 4 포함이고 5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안 돼. 들어가고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맞지? 이 자리가 A 플러스인 거야. 그 A 플러스는 4와 5 사이 들어갔어. 등호만 잘 보자고. 이 끝에 빈노고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얘가 여기 와서 딱 있으면은 이 안에 자연수에 몇 개 있어? 4 안 들어가죠 지금? 4 들어가야 돼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등호 빼야 됩니다. 일단 얘가 여기까지 와서 딱 이렇게 있더라도 범위는 이만큼 나오겠지만 끝에 5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잖아. 이거는 5가 안 들어가는 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야. 따라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마지막에 2를 다 빼서 2보다 크다,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한 해를 갖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특수한 해라는 게 뭐 해가 없다거나 뭐 해가 한 개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해가 모두 시도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자,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와 몇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끝에 값이 똑같아 버리면 하나가 딱 걸려. 왜냐면 a라는 값을 출발해가지고 포함해서 왼쪽 가는 범위 여기와 a를 포함해서 오른쪽 가는 범위를 동시 만족하는 거는 딱 시작하는 점 a 하나지. 그래서 이건 정확히 x는 a 한 개만 나와. 한 개. 1차 연립부등식의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거. 점 하나만 겹치는 거잖아. 한 점 출발해서 오른쪽 왼쪽 가져야 돼 정확히. 그때 여기 등호가 다 붙어야만 한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A의 등호가 있어. 한쪽은 A 포함해서 왼쪽 간 이 범위랑 A를 미포함하고 오른쪽 가는 범위를 연립해봐. 현재 이 1번과 2번 합치면 1번 범위 안에 A 있다 없다. 1번 범위 안에 A 있다 없다. 있어. 2번 안에는 A가 없지 않나? 그럼 겹치는 값으로서 A는 안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야. 아예. 같은 점 출발해서 방향이 반대로 가는 범위이긴 한데 끝점에 등호가 딱 들어가야만 해가 나온다. 한 개라도 안 들어가면 해 안 나와. 그 정도고 그 정도야. 그래서 300 3, 4 많이 풀어보면 여긴 x가 크거나 같다 마3이고 x가 작거나 같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인데 4 나누면 마3이죠. 이거는 마3 출발해서 오른쪽 왼쪽이잖아. 딱 정확히 x는 마3 하나 나오겠지. 여기도 이거 풀어주면은 넘어가서 4x가 크다 8 x는 2보다 크다 한쪽 풀었고 이쪽 풀어주면은 넘어가서 2x가 작거나 같다 4 x는 2 이하죠. 2보다 크다와 2 이하? 자 2보다 크다 와 2 포함해서 왼쪽 이거는 한 점 출발해서 찢어졌단 말이야. 그럼 등호가 둘 다 들어가야만 얘가 나오는데 한쪽 안 들어갔으니까 겹치는 게 없죠. 해가 없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46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을 때 A의 범위를 찾아랍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마지막에 좀 신중하게 풀어야 되겠네. 범위니까 항상 하나씩 정리부터 합시다. 자, 넘어가서 4x가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1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4분의 a 플러스 1이야. 여기 이제 기억 그 다음 거 밑에 거는 넘어가면 x 넘어가 보니까 x가 5 이하다 바로 나오는 거야. 이 두 개 열리면 해가 없다가 목적이다 그지? 그러면 항상 아는 것부터 그려. 자, 5 이하 여기 5가 있고 이하 이렇게 하는 범위야. 이게 이제 니은 범위. 자, 기억은 몇 이상입니다. 몇 이상이면은 근데 해가 없다는 말이니까 오른쪽에서 그리겠지? 이렇게 여기가 기억. 이 자리가 4분의 a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안 생기려면 5보다 더 오른쪽에 찍었잖아. 그 말은 큰 거야. 일단 등호를 넣을까 말까를 신중하게 따져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등호인 순간을 확인해 보자고.
등호의 순간. 등호의 순간은 얘랑 같은 점에 있는 순간이니까 얘를 잠깐만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니은과 기억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이 순간에. 양쪽 끝에 등호 다 들어갔다는 얘기면 끝에 5가 겹친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점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잖아. 해가 생겨버리니까. 그 등호를 빼란 소리지. 이거 정리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고. 마지막 문제 48번. 연립부동식의 해가 x는 4다. 이거 너무 뻔하다. 1차인데 4 하나밖에 안 나오면 같은 점 출발해서 오른쪽 왼쪽이야. 그치? 이거 첫 번째 정리하면 x가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2분의 1, 아래 거는 x가 작거나 같다 1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이거는 몇 이상과 몇 이하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온다는 게 같은 점이 두 개고 두 개. 이것도 4야, 4란 소리야 그냥. 이거 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오늘 숙제는 2차 부동식 앞에까지 모든 문제가 풀리면 되겠다. 188쪽까지 하시고 프린트도 프린트까지 풀어야겠다. 그치? 프린트 끝까지야?